자,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자체에서 이번 주 오늘 6월 15일입니다. 미국 간 무역 분쟁의 방향, 이쪽으로 길 것인가 저쪽으로 길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금일 결정이 되고 5G 주파수 경매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좀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나스닥이 신고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시장과 종목 각계 전투로 갈까요?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각자 움직여요. 예를 들자면 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고 예고가 나와 있고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니까 금융주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 종목군, 미국의 컨텐츠 관련 종목군 요즘에 최근에 신고가라든지 상당히 강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망 중립성의 폐기 부분들 이후에 새로운 유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상승 요건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컴캐스트라는 회사를 지금 뭐 디즈니냐 폭스냐 서로 인수 금액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상승이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GM이라든지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미국에서 관세, 고일 관세 부분들을 부과하느냐, 무역 분쟁 관련주들은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반대로 나스닥은 신고가가 나오는데 다우지수는 뭔가 0.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신고가, 다우지수는 0.1% 혼조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 다우지수를 꽉 누르고 있고, 나스닥은 거기에 뭐 일부 대부분이 조금 전체 무역 분쟁에 뭐 간접 영향권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벗어난 모습이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다우지수는 혼조세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무역 분쟁에 어떻게 바로미터를 한 종목을 딱 꼽아서 본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폭락에 나왔다고, 자금난 때문에 그것도 있고, 무역 분쟁의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통신업체 JT 있죠.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길이 물리고 벌금 부과가 되면서 자금난의 우려 부분들하고 무역 분쟁이 확대 가능성이 있으면서 트럼프 의회에서는 제재 완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금 초당적인 그 트럼프의 견제수단으로 코멘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의 바로미터는 JT의 주가가 반등하느냐 반등하지 못하느냐가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거 내용을 어떻게 발표가 나오는지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린다 하면,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당히 강세가 좀 나왔어요. 특히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22는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을 합니다. 2019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내년 최소한 1년 동안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초반에 반등이 나왔다가 무역조정 이슈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소폭 밀렸다. 그래서 22쪽은 1분기 경제점 드라기에 의하면 1분기 경제 성적이 완만히 성장을 했지만 일시적인 성장 둔화는 2분기까지 진행될 거다. 그래서 금리를 내년 여름까지 동결을 하겠다. 일단 자산 축소 부분들의 이 플로우 자체를 1년이라는 동안 유예를 좀 했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거의 0.8% 큰 폭으로 증가가 됐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게 긴축에 대한 의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의 이런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부분들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큰 폭으로 증가됐다는 경기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동반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신흥국들이 눈치 보기 약한 국가들이 자금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상 자체가 미국의 소매 판매 큰 폭으로 전월 대비 0.8%가 증가됐다는 의미 부분들은 그만큼 경기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여러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CB는 돈을 일단 규모 부분들을 일단 축소를 합니다. 금액 자체가 보면 월 300억 유로 정도 자산 매입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10월부터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12월 이후는 자산 매입을 종료를 할 예정인데, 만기 도래한 그 매입 채권이 있죠. 매입 채권을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만기 도래한 채권은 계속 재투자 부분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ECB 쪽에서는 금리 동결과 자산 매입 규모 부분들을 축소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은 만기 도래한 것은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투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공백 상태가 진행되는 것은 막을 예정이다 라는 부분이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만약에 22까지 금리 인상 시그널을 바로 보였다 하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ECB도 자산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양쪽의 파도 자체가 신흥국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되겠죠. 하지만 ECB는 계속 규모는 10월 달부터 절반으로 줄이긴 합니다만은, 자산 매입 규모 부분들은 올해까지,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은 내년 여름까지 연장을 하겠다, 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급격한 축소가 아니라 현 상태가 내년까지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나스닥의 신고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증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소매 판매 수요가 증가됐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22일 날 오펙이 증산 여부를 할 것인가 감산 여부를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계속 설왕설래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는 75에서 65선 정도를 깨는 파동 부분이 나왔고,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오는데, 65 전후 제가 2분기하고 3분기에 원하는 가격대는 60달러 선 정도를 하회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오펙 회의에서 증산이냐, 증산으로 돌아가면 아마 60달러 선을 넘어갈 것이고, 감산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65 전후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유가는 중요한 것은 1분기 작년부터 급격한 상승에서 조정파동으로 들어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사이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전월 대비 증가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상승을 하고 있다. 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약간 선물없이 동시 만기라서 그 여파가 좀 같이 크게 들어왔죠. 그래서 소매 판매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오늘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지 여부는 오늘 저녁에 무역 분쟁의 그 방향, 이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반등 요건 부분들을 반등의 강도를 조정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 얘기가 이번 주 후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그 협정 관련된 부분, 특히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2020년도까지 재선을 위해서 이 카드를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정책, 그 다음에 방향, 타임 스케줄표, 2020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링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라는 시장의 재반등 요건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6월 1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브리핑 한 줄 정리를 마무리한다 한다면, 오늘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 여러분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큰 폭으로 증가됐다는 거, 미국 경기가 그 다음에 이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관련 종목군들의 기술적 반등 부분을 이끌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주 후반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2라운드가 시작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스권 상단의 돌파 부분들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6월 1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